한국포멀협회는 패션을 기반으로 해서 의식, 주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제 매너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표준화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하세요? 오랫동안 학습되어져 있던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멈추시죠. 그리고 이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초록불일 때는 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노란불일 때는 뭔지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깜빡일 때의 그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호등의 신호죠. 사람과의 모든 교류에서도 이처럼 신호등 같은 신호가 있어요. 드레스 코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에 간다고 하면 활동성도 좋고 땀 흡수도 탁월한 등산복을 입는 것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입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등산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상황과 장소, 시간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파티에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다고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드레스 코드를 지정을 하면 모두가 알아서 적절한 차림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입을지를 코드화 시켜 놓은 것, 그것이 드레스 코드입니다. 예를 들면 만찬이나 저녁에 진행되는 스몰 웨딩 또는 디너 파티 등의 블랙 타이라는 드레스 코드가 써 있는 초대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블랙 타이? 그러면 검정 넥타이를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블랙 타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 타이라고 하는 드레스 코드는 부부나 연인이 파티에 함께 참석할 때 남자의 경우는 검정 나비 타이를 해야 하는 검정 턱시도를 입으라는 뜻이고요. 여자는 어깨가 드러난 이브닝 드레스나 한쪽 어깨가 드러난 이브닝 드레스를 같이 입고 오라는 뜻이 그 블랙 타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초대장에 이렇게 입어라라는 말을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블랙 타이라고 드레스 코드를 표기하는 겁니다. 단어의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잘못 알아차리면 장례식에 입는 검정 양복에 검정 긴 넥타이를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되지, 그런 것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전자나 통신처럼 코드를 인식하고 코드에 의해 행동하는 당연시되는 이미 익숙해진 그 코드화된 세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입을 때 드레스 코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최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교류에서 공손함을 표현하고 배려하기 위한 행동 예절을 우리는 통틀어서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 중에 이국 문화를 존중하고 환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 옆에 누가 앉아야 하고 하는 그 서열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국제 간의 교류에서 필요한 표준화된 룰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사전적 의미는 접착제 또는 윤활유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과 국가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모든 예절을 에티켓이나 프로토콜을 모두 포함해서 그거를 매너라고 합니다. 매너는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받았다 하더라도 많이 보고 베풀고 몸에 배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호등처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신호에 의해서 멈추기도 하고 건너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지키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하죠. 제가 왜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길거리 강연과 길거리 공연은 신중년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중년분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셔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강연 제목을 제가 중년의 품격이라는 단어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너와 중년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매너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매너라는 것이 특별해야만 하고 딱딱한 격식을 차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품위와 격식을 갖춰서 옷을 입고 행동해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매너만 갖추어도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너에 충실해야 하는 세대의 중심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기본적인 매너에 충실해야 하는 세대의 중심에 우리 중년이, 신중년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너라는 화두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멋진 삶인가에 대한 모델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열심히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윗세대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는 살되 좀 멋지게 사는 것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중년을 보고 아, 저렇게 살면 참 멋있을 것 같아. 나이 들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참 멋질 것 같아. 라고 멋진 어른 모델이 돼보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매너 있는 작은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신호나 코드를 빨리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지 않더라도 등산복으로 장례식과 결혼식, 세계 여행, 연주회를 두루 섭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모임에 갈 때 어떤 이런 공연장을 오거나 어떤 모임에 친구 모임을 가거나 할 때 그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 장소에 어울릴 만한 옷을 골라보는 영화 같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중년이 누려야 할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식의 신부의 드레스 색이 흰색인데요. 그 흰색을 입지 않는 것이 하객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한 번쯤 생각하고 옷을 입는 센스를 발휘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고 나만 편하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옷을 입고 싶다면 홈그라운드에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입는 원마일 웨어나 잘 때 입는 잠옷 범위 내에서 충분히 누리시면 됩니다. 문 밖에서의 옷차림과 행동들은 신호를 지키듯이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중년의 의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 강의하신 선생님께서 나이 말씀하셨는데요. 100세 시대의 기준으로 유엔의 생애 주기별 연령 지표가 새로 발표되었어요.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들 많으시죠? 66세에서 79세를 중년, 80세에서 99세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적절한 구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동근 교수님의 청춘 어록을 보면 청춘은 어느 기간에 있지 않고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엔의 발표 연령지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연령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청춘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이상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 게 다 보여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총알 삼아서 품격 있는 행동, 또 즉 매너 있는 행동과 옷차림으로 새롭게 인생의 장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알이 든든하면 어디를 향해 쏘든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쐈느냐 안 쐈느냐 둘 중에 하나니까요. 마음만 청춘이고 과거의 화려한 기억만 추억하는 별스러운 세대로 20, 30년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청춘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품격 있는 신중년, 아니 품격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